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여행 전문 채널 베니스 세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 조심하라 그러죠? 베니스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가지 요금을 당하지 않게 이탈리아 식당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와 그리고 꼭 가야 할 이탈리아 식당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알면 여러분들 절대 바가지 요금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베니스 바가지 요금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 끼에 144만원, 바가지 씌운 베니스 상인. 베니스 바가지 요금, 스테이크 3개, 생선튀김 1개, 151만원. 관광객들이 베네치아에서 낸 한 끼 밥값은 144만원이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터한테 음식 추천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추천해 달라고 하면요, 무조건 비싼 음식 추천해 줘요. 그래서 랍스타나 생선 같은 거, 그런 거 추천해 줍니다. 하지 마세요. 비용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와인 추천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비싼 와인 추천합니다. 만약에 와인을 보여줘요. 거기에 가격표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거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 추천해 주는 거니까 좋다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죠. 가격표에 500유로 나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밀라노 영사관에 민원으로 종종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랍스타, 생선, 고기 가격 잘 보셔야 됩니다. 랍스타가 12유로, 9유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싸다. 여기는 베니스니까 되게 랍스타가 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웨이터는 알겠다고 하고 랍스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여줘요. 우와, 이렇게 큰 게 9유로, 12유로밖에 안 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밑에 자세히 보면 100g당 9유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2kg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언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잘 모른다 생각하고 거기에 덤핑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인당 식사 가격이 300유로 나올 수도 있어요. 베네치아에서 악명 높은 대표 식당 오스테리아 달 루카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영수증을 제가 구했습니다. 자, 스파게티 프르디디 말에는 해물 스파게티입니다. 한 그릇에 80유로가 하네요. 리조또는요, 한 그릇에 83유로 하는데 2그릇을 시켰어요. 그래서 166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비 12%가 붙고요. 자리세 2.5유로 1인당 그렇게 붙어요. 4명이서 먹었네요. 4명이서 먹었는데 308유로가 나왔습니다. 리조또하고 그냥 해물 스파게티하고 봉골레 스파게티 시켰는데. 자, 다른 식당의 메뉴도 하나 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로코스타 적혀있죠? 이건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레또라 적혀있는데 레또는 100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g당 28유로죠. 그럼 만약에 랍스터가 2kg가 나왔으면 20 곱하기 28유로 해서 560유로죠. 랍스터 하나에 560유로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일본인 유학생 4명이 스테이크 4인분하고 생선 요리 한 접시를 먹었는데 110유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똑같은 그 식당이에요. 그 루카라는 식당 있죠? 거기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야 할 식당 4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이 컨텐츠는 여행자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모르는 도시에 가면요, 그냥 구글에다가 뜨라토리아 쳐요. 그러면 보통 중박은 해요. 왜냐면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전통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지 굳이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 도시마다 전통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뜨라토리아는 보통 그런 음식을 팔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리고 뜨라토리아는 맛도 그리고 서비스도 괜찮아요. 오스트리아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오스트리아는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분위기도 너무 좀 투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뜨라토리아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여행자라면, 그러니까 완전 배낭여행객이라면 오스트리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리스토랑테는
여행 마지막 날 아버지가 기분 내기 위해서 좀 가는 그리고 이탈리아 왔는데 이탈리아 정통 한번 먹어보자 라고 했을 때 가면 괜찮겠죠. 리스토랑트를 갈 때는 너무 여행자스러운 옷을 입기보다는 조금 갖춰진 옷을 입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 거리인데 저기 구석에 보니까 저 식당은 호객행위도 하지 않고 좀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식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식당 가면 괜찮아요. 세 번째, 식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저 밖에서 좀 유리로 그 식당 분위기를 봅니다. 식당의 그런 장식 같은 걸 봐요. 만약에 장식 중에서요, 어떤 액자에 그 사장님의 가족 사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축구 선수의 사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협회나 동아리에 그런 뭐 트로피라던가 그런 게 막 걸려있고 막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전통성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보통 맛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식당 문 앞을 딱 봐요. 그러면 식당 문 앞에 막 이상한 딱지 같은 게 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탈리아에 이렇게 음식 협회들이 많아요. 그 협회들이 매년마다 좋은 식당을 선별을 해서요, 거기에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2018년, 2017년, 2016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요, 이 스티커를 보내주나 봐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그러면 되게 괜찮은 식당이에요. 많이 붙여 있으면 붙여 있을수록 괜찮은 식당이 되겠죠. 약간 미슐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딱지가 많으면 좋은 식당입니다. 이제 식당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자,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팁을 좀 하나 더 드리자면, 보통 맛있다고 하는 식당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그 당일에 또 예약을 하셔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상 그냥 갔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뉴판에 이 음식이 냉동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신선한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이탈리아 그 식약청 아카치치피인가 뭐 그 있어요. 아치치피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식약청에서 그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거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거 표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식당을 들어갈 때 꼭 밖에 메뉴판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그 메뉴판에 보시면 이렇게 뭐 수젤라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냉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냉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싸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드실 거면 신선한 걸로 만들어져서 식사가 돼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오셔서 식당을 찾을 때 그 꿀팁을 좀 드렸는데요. 좋은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꼭 적어주시고요. 컨텐츠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탈리아 여행 전문 채널 베니스 세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